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그 얘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박수홍 씨 얘기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박수홍 씨가 지금 횡령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그 금액대가 100억대까지 이른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일단 박수홍 씨는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바라볼 때는 주장은 있지만은 입증이 된 사안은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그 형제와 10년 정도 같이 일을 했던 세무사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금전거래를 제일 정확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일단 세무사는 형 쪽에서 소명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인 얘기하는 게 어렵다. 중립적인 이야기는 분명히 전제를 했고요. 네. 하지만 전체적인 정황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박수홍 씨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처음엔 의아했대요. 왜냐하면 그동안 전혀 문제 없고 전부 다 형에게 동의를 해서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 제기를 하지 싶었는데 박수홍 씨가 제시한 데이터들을 보니까 충분히 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도 이 근거가 또 맞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친형 측에 소명을 요청했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두절된 거죠. 아하.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다시 한번 답을 달라고 했는데 답이 오지 않았고 네. 세무사의 얘기로는요. 박수홍 씨는 정말로 굉장히 큰 인내력이 필요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도 중에 많이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박수홍 씨 돈으로 형이 건물을 샀다. 그 명의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둘 사이에 건물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상가가 7개, 8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점포라고 할 수 있죠. 7개에서 8개 정도의 점포를 갖고 있고요. 한 개만 박수홍 씨의 명의고 나머지는 모두 형의 명의로 돼 있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 한 개의 명의조차 오늘 새롭게 추가로 확인한 내용인데 이 하나도 박수홍 씨가 100% 명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형과 50대 50으로 갖고 있어서 박수홍 씨의 전체 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아하. 와중에 박수홍 씨가 그러면 어떤 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일을 포착하고 이거를 확인하려고 들게 됐는지에 대한 거 말씀드리면요. 지난해 본인 모르게 형이 새로운 법인 하나를 만든 거를 뒤늦게 확인을 한 겁니다. 하하. 그런데 이 법인이 100% 형의 지분으로 돼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 안에 담기는 건 박수홍 씨께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하. 이걸 맨 처음 세무사도 전에 들었을 때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아무리 박수홍 씨가 가족들에게 헌신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상식과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하. 아니나 다를까 이거에 대해서 박수홍 씨가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이번 일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딩이라는 건 없다고 합니다. 대신 점포 7, 8개. 그런데 대부분 다 형명이. 30년간 친형을 믿었던 박수홍 씨. 지금 이 시점에 느끼는 배신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돈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관리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내가 만약에 그걸 관리한다면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내가 얼마 썼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이 체크를 하니까 나는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나 우리 형님이 가끔 그래요. 지나가면서 아니 밥 먹을 때 꼭 소화 안 되게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손이 떨리면서 아니요 저희 형이 재테크의 귀재라 다 맡기는 뭐 거죠. 완전히 아버지 어머니 저가 다 우리 형한테 맡겼어요. 우리 형은 경차예요 지금도. 그리고 웬만하면 걸어다니고. 우리 친형이지만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와서 들으면 저 방송 당시에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지금 와서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모든 걸 김유진 아나운서 친형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믿는 동업자 수준이 아니고 내 핏줄이고 친형이고 가족인데 어떻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박수홍 씨가 철석같이 형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평소에 경차 타고 다닐 정도로 검소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박수홍 씨의 측근이죠. 손원수 씨에 따르면요. 네. 이 박수홍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형제들이 다 돈 쓰기를 무서워한다. 아하. 그러면서 형은 경차 타고 다니고 형수는 가방 대신에 이 종이 가방 있잖아요. 여기 소지품 넣어 다닐 정도로 그렇게 검소하게 생활하시는데 네. 내가 어떻게 감히 돈을 많이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박수홍 씨만 이런 모습을 본 게 아니었어요. 박수홍 씨의 세무사 역시
친형이 이 경찰을 타고 다니면서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정도로 속이려고 마음을 먹고 덤비는 걸 누가 안 넘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단언하거나 확언하는 건 아닙니다만 평소에 경차 그리고 형수는 고급백이 아닌 종이백 혹시 이게 뭔가 박수홍 씨에게 잘못된 믿음을 주기 위한 눈속임의 하나의 장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해 보는 게요. 여러분 투캅스란 영화 예전 영화 아세요? 안성기 씨가 두 이중적 생활을 합니다. 한쪽 집은 검소한 청빈한 경찰 생활. 근데 다른 쪽 집은 가서는 전화기 낡은 전화기 들어보면 호화 전화기 그런 이중적 생활하는 모습이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라도 그런 장치였을까요? 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 형수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깊었다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님이 10년 동안 은행 쪽에서 일을 하시고 그 퇴직금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형한테 우리 집안이 빚이 있었어요. 아버지 사업 때문에. 빚이 있는 집안에 연예인 달랑 하나 있고 우리 형은 매니지먼트 하신다는데 내가 형수한테 물어봤어. 우리 집 어딜 보고 형수 결혼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우리 형 눈 보고 결혼했대. 눈이 정말 진실하고 빚 있는 집에 연예인 달랑 하나 있는데 연예인이 뭐 옛날에 딴따라라고 그러는데 그 집안에 어떻게 오셨어요, 형수? 그리고 형수는 그래도 오랫동안 그렇게 퇴직금 받은 걸 하나도 그냥 퇴직금 그대로 우리 형한테 주고. 그래서 내가 형수 정말 대단하다 그러는데 형수가 그러더라고. 지금 보세요. 시부모하고 시부모한테 사랑받고 내가 정말 투자하니까 내 명의로 돼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정말 보는 눈이 뛰어난 투자자가 금융인일세. 금융인이에요. 형수 왜 내가 마마보이야 그랬더니 어머니 말 뭐 마마보이, 형보이 가족들 말이라면 아주 그냥 착해서. 껌뻑 죽는다는 거예요. 손정혜 변호사님, 형수의 이제 과거 이제 직장 경력 등을 이용해서 금융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형수가 보는 눈이 남다르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고요. 단순한 가족애를 넘어서 평소에 하고 다녔던 여러 가지 태도들 때문에 더욱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박수홍 씨를 이제 잘 아는 코미디언 손헌수 씨는 뭐라고 하냐면 형수가 가방이 없다고 종이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심성이 착한 박수홍 씨가 어떻게 가족을 의심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박수홍 씨가 성공한 후에도 좋은 것을 사본 적이 없었다. 힘들게 번 돈이라서 작은 돈 쓰기가 무서웠다라고 다웅이 달령 문구 중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집안 전체의 분위기가 힘들게 번 돈이니까 절약하자, 아끼자, 초심을 잃지 않자 이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가족 구성원 누군가가 재산적인 욕심을 낼 거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박수홍 씨 굉장히 대스타잖아요. 근데 방송 의상도 도매 시장에서 굉장히 메이커 없는 브랜드 없는 싼 옷만 구입을 해왔다라는 것이고요. 평소에도 형제들이 돈 쓰기 무섭다, 무서워한다 이렇게 말해왔던 걸로 봐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한 배를 타고 있고 정말 절약해야 된다라고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홍 씨가 진짜 근검하네요. 근검 절약 정신을 보여줬네요. 돈을 벌어본 사람이 돈의 귀한 걸 아는 박수홍 씨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안지준 기자님,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박수홍 씨는 친형과 연락이 닿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닿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바로 오늘도 박수홍 씨랑 또 연락을 취해봤는데 혹시라도 이렇게까지 일파만파되니까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아직까지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거는 세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사 입장에서는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양쪽 입장을 다 듣지 못했으니까요. 하하. 그래서 친형에게 빨리 입장을 달라, 소명 자료를 달라 요청을 한 건데 여기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제3자들이 바라볼 때 줄 수 없는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거죠. 어허. 그리고 이 세무사의 얘기는 이게 자꾸 미루면서 가족들 뒤로 좀 피하는 듯한 느낌도 받았다는 건데 박수홍 씨가 가족을 누구보다 아끼고 가족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동안 끙끙 앓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조용히 좀 넘어가고 싶은 심산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또 드는 대목이고요. 막상 이렇게 세무사가 계속 이래오다가 소명 자료를 강하게 요청을 하니까는 그때는 자신은 오히려 조금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섭섭했다라는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아하. 그만큼 이 세무사는요 어떻게든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만약에 일정 부분 소명이 되면 지금 나오는 얘기보다도 그 친형이 잘못을 했다는 게 훨씬 적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충분히 할 리가 있으면 해라라고 이 대화의 장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뭔가 형제 간에 지금이라도 연락에 다 터놓고 얘기를 한다면 혹시라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풀릴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연락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시점에 그럼 박수홍 씨는 전혀 법적인 대응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족 간에 벌어지는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못한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저희가 부모님 지갑에서 10,000원 슬쩍 이런 거 이제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데 모든 가족이 아니고요. 이제 직계 좀비 속이나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의 경우에는 형이 이제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친형과 같이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친형 부부와.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처벌을 못하는 게 아니라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고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횡령죄, 재산죄는 저희가 고소 안 해도 다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고 조사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는 고소를 해야만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뭐 지금 현재 뭐 혐의가 저희가 뭐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건 무엇보다도 박수홍 씨가 만약에 이 정도 나 이거 형 처벌해야겠어 라는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수사기관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사건입니다. 심경이 지금 제일 복잡한 사람 뭐 다름 아니라 박수홍 씨일 거예요. 최근에 너무 야유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방송에서 갑작스럽게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제 자식인데요. 우리 다홍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정말 사람이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잠을 못 자니까 고양이는 안 그러는데 내 눈에 앞에 와서 나 잘 때까지 자라고 눈을 깜빡깜빡해서 눈 감으라고. 내가 태어나서 나는 늘 혼자서 가족들을 지켜야 되니까 꼭 부담감이 있었어요. 누가 댓글 썼더라고요. 박수홍 씨가 구조했는 줄 알죠? 다홍이가 박수홍 씨 구조한 거예요. 김복준 의원님 저때 사실은 예고 없이 느닷없이 심경을 털어놨대요. 동치미 제작진도 몰랐을 정도로 깜짝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으면 저렇게 우회적으로 심경을 털어놨을까요? 아마 이런 그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박수홍 씨는 그 다른 가족들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부모님이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걱정도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조카들을 본인의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들을 엄청나게 아마 아끼고 예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조카들이 가장 먼저 이제 그 충격을 받을 것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성 자체가 굉장히 착하신 분이에요, 네. 박수홍 씨. 그런데 지금 뭐 아마 그 기르고 있는 다홍이 고양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진심 같은 거, 마음 같은 거를 표현하는 것 같네요. 아프네요, 진짜. 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박수홍 씨한테 지금 버팀목이 돼주고 있는 친구가 있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렇죠. 좋아요. 다홍이 옆에 왔죠? 잘 왔죠? 그랬죠? 다홍아. 뭐야? 보고 싶어서, 얼굴 보고 싶어서. 다홍아. 기자가 오늘 하루 종일 다홍아 하니까 귀찮아 얼굴이. 다홍아. 한 번만 다홍아.
고마워 다홍이 사랑해. 다홍이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그랬죠. 아이고 아파. 사실 뭐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많았고 다홍이가 정말 저한테 큰 위로가 됐고 진짜 다홍이를 보면은 막 힘들었다가도 다홍이가 제 옆에 와서 이렇게 부비부비 되고 자는 순간까지 저랑 눈 마주치고 그러면은 정말 위안이 되고 웃게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길냥이였던 다홍이를 만나서 저렇게 반려묘가 됐어요. 반려고양이가 됐는데 참 지금 알콩달콩 잘 지내는데 궁금한 게요.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저 장면은, 저 영상은 친형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기 전에 찍은 겁니까? 이후에 찍은 겁니까? 알고 난 이후에 찍은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은 고양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기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 외에는 사실 웃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저 영상에서 그나마 저렇게 웃을 수 있는 게 정말 다홍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삶의 의욕을 많이 찾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역시 앞으로는 이제 좀 날 위해서 살겠다라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도 됐는데, 제가 여기서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그 연락 두절이라는 게 형과 박수홍 씨가 직접 만나고 싶은데 직접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박수홍 씨가 이 대화의 창을 열고서는 다시 한번 대화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중간에 그 친형의 부동산 쪽 일을 해주는 대리인이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거를 잘 마무리 짓고 싶다는 의사는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여전히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지 아예 그쪽에 연락을 어떤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직접적인 연락은 일단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의사타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락과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계속해서 뉴스파이터가 관심 있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